오래 기다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2020 중국 갑조리그가 드디어 개막합니다. 올 시즌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잦아드는 듯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중국 갑조리그 역시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원래 그 중국 갑조는 일정이 4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차례 연기가 됐고 지금 8월에 시작인데 무려 이제 4개월 연기가 됐습니다. 조금 이제 달라진 점은 중국 리그 같은 경우는 한 두세 판씩 두면서 굉장히 좀 띄엄띄엄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4일 연속 대국하고 하루 쉬고 4일 연속 대국하는 흡사 1조 리그 같은 그 네. 내용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과연 이번 갑조리그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자, 2020 중국 갑조리그 이번 시즌에는 한국 선수 총 8명이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요. 이 2명이 줄은 상태에서 2020 시즌을 맞이했고 하지만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을 필두로 해서 7위 김지석 구단까지 최강의 멤버에 나연 구단은 2년 만에 다시 갑조리그에 재합류했습니다. 올 시즌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총 5명이 출전을 합니다. 어떤 선수들의 대국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2명의 기사죠. 박정환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의 대국을 준비했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농심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대국에 또 임하게 됐습니다. 자, 대국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현재 1라운드가 치러지고 있는 대국 현장입니다. 그런데 대국장의 풍경이 좀 생경하게 느껴져요. 네, 이곳은 이제 한국 여성연맹 사무실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갑조리그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농심배를 치른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이제 갑조리그 1라운드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만 박정환 구단 하루를 쉬고 출전하는 거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한 2, 3일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계대회 일정이 워낙 밀려있고 갑조리그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쩔 수 없는 강행군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또 슈퍼볼 항저우에서 2년 연속 뛰게 된 신진서 구단이고요. 지난해 아주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수벌랑조로 이적을 하면서 팀을 우승을 시켰고요. 그 개인 성적도 11승 3패로 다승 공동 1위, 승률도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각자 2시간이 주어지고요. 1분 초읽기 5회, 덤은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초읽기랑 덤은 변함이 없고요. 보통 이제 갑조리그는 2시간 45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 3년 전부터 2시간 25분으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세계대회에 발맞춰서 그렇게 줄었고요. 올 시즌에는 이제 2시간까지 줄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일정을 펼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을 좀 걱정해서인지 시간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네. 자, 장고대국의 제한 시간은 약간 줄어든 반면에 또 속기는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속기가 이제 1시간의 시간이니까 사실 속기와 장고가 1시간 차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짜리도 사실 요즘엔 뭐 준속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역시 장고대국의 시간이 확실히 좀 짧아졌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으로 대국을 최근에 세계대회 하다 보니까요. 선수들의 템포가 조금은 빨라요. 네, 대면 대국 할 때보다. 네. 피곤해서일까요? 네, 그래서인지 진행이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빠르더라고요. 자, 오늘 신진서 구단 1라운드에서 리웨이칭 8단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는 2000년생 동갑이고요. 네, 리에이칭 8단으로서는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좀 넘어야 되는 벽이죠. 중국에 이제 신진서 구단이 나왔을 때부터 중국은 이제 2000년생 7명의 기대주로 좀 유망하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중에서 리에이칭 8단은 가장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됐던 선수고 성적 자체는 오히려 셰커 선수나 랴오리아노 선수가 더 많이 냈고요. 네. 요즘에 이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딩하오 선수나 이링타오 선수입니다. 근데 리에이칭 8단을 보면 계속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적이 오르고
작년에 드디어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갑조리그에서 11승 4패를 거두면서 지금 랭킹 자체도 13위로 2000년생 중에서는 딩하오 선수 다음으로 랭킹이 높습니다. 자, 리웨이칭 8단 중국 랭킹 13위 그리고 신진서 구단은 한국 랭킹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토요일쯤에 제가 그 농심배 끝나고 올라가서 잠깐 봤는데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상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하는 팀은 알고 있으니까요. 네. 상하이 팀이란 건.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당연히 주장으로 나오니까 그 상하이 팀에서 지금 주장으로 나올 만한 선수가 리에칭 선수가 랭킹이 가장 높고 그 최근에 떠오르는 선수가 중국 랭킹 59위인 2004년생 왕싱하오 선수입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리에칭 8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왕싱하오가 나오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상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었군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리에칭 8단 오늘 그 상대하는 선수를 맞아서 그 리에칭 8단이 흑번으로는 거의 똑같은 포석을 계속 둬요. 이렇게 오늘의 포석도 역시 화점과 소목을 병행하고 이렇게 한 칸 굳히는 포석인데 리에칭 8단은 흑번을 잡으면 거의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오늘 아마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포석을 쓸 거라고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초반 진행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어느 정도 이 초반 포석은 예상을 하고 나온 듯 보이고요. 자,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많은 대국을 치르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2017년도 이제 갑조리그에서 한 번 만나서 신진서 구단이 승리한 기억이 있죠. 자, 두 선수 상당히 오랜만에 공식전에서 만났습니다. 두 기사는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조우가 잦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거의 두 기사가 두는 바도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네. 리웨이칭 선수는 평소 온라인 대국을 좀 많이 하는 편일까요? 하는 편이죠. 하는 편인데 오히려 신진서 구단은 2000년생 기사들 중에서는 리에칭 8단보다는 뭐 랴오이아너 선수나 쉐커 선수 뭐 이런 기사들하고 조금 더 대국을 하는 것 같고 리에칭 8단하고는 별로 마음이 안 맞나 봅니다. 신진서 구단이 또 2000년생 동갑내기 선수들 중에서는 딩하오 선수를 좀 가장 주목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아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생각했을 때 바둑 스타일도 그렇고 뭐 지금 올라오는 그런 기세 자체도 아마 딩하오 선수가 최고라고 지금 신진서 구단이 느끼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지금 딩하오 선수는 중국 랭킹 11위입니다. 탑10에 진입하기 직전인데요. 목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생 중에서는 그 한국의 정상급 기사들도 대부분 딩하오 선수를 좀 가장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딩하오 6단은 또 2019 중국 갑조리그 MVP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사실 그때 저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 그때요? 왜요? 신진서 구단이 우승팀이었잖아요. 신진서 구단이요? 예. 사실 준우승팀에서 MVP를 받는 경우는 흔하지 그렇죠. 않은 경우이기도 하고요. 네. 저만 좀 배가 아팠나 봅니다. 네. 저도 배가 아팠던 걸 같아요. 그러네요. 조금 특이한 경우고 아마 중국에서 딩하오 구단의 좀 길을 살려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중국 내에서도 딩하오 선수에게 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듯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2000년생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기사이고 근데 2000년생이 중국에서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굉장히 오래돼서 올라온 그 기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 뚜렷한 그 성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최근에는 그 뒤쪽 세대인 지금 중국에 떠오르는 기대주로 볼 수 있으면 2003년생인 투샤오이와 2004년생인 왕싱하오 이 두 기사한테 더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확실히 서너 살 어리니까요. 그리고 뭐 실력 자체도 이미 굉장한 수준에 올라왔고 참 이 실력은 많이 올라왔는데 대국 기회가 지금 투샤오이 선수하고 왕싱하오도 적기 때문에 지금
큰 무대에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는 아주 좀 강력한 신의 기사로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국에서는 또 2000년생 이후의 프로 기사라고 한다면 역시 최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2003년생이죠. 문민종 선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유망주라고 평가받았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아주 대박을 쳤죠. 예, 글로비스배에서 중국 선수들이 사실 지금 뭐 세계 무대 우승자 출신은 아니어도 2000년생 트리오인 셰커, 레오리아노, 리에이칭 이렇게 세 명이 나왔기 때문에 냉정하게 조금 전력 자체가 우승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민종 선수가 세 명의 기사들을 전부 이기고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결승 무대에서 리웨이칭 선수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고요. 네, 지금 그래서 기세를 탔기 때문에 이 어린 기사가 기세에 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쭉쭉 뻗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글로비스배 이후의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바둑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포스트 신진서 구단의 뒤를 이을 좀 기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반 진행은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흑은 계속해서 좀 우변의 모양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작전을 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여기는 이제 6수째부터 딱 붙여가지고 모양을 결정 지었고요. 어느 정도는 연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라면 위쪽에 날일자나 3-3을 먼저 두는 건데 리이칭 8단의 바둑을 많이 봤으니까요. 이 포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 자체는 아주 미세하게 좀 먼저 붙이는 게 떨어지지만 이거를 선택해서 모양을 좀 결정을 지었고 결정을 지은 다음에 위에 3-3을 들어가서 이것도 뭔가 좀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리에이칭 8단은 여기를 선수로 결정 지은 다음에 이곳을 지켰고요. 두 칸은 좋은 자리고 역시 압박을 했습니다. 백은 중앙에 한 번 더 가열수를 하지는 않네요. 역시 이제 이수는 좀 당하면 아픈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 흑으로 역으로 갔을 때 직접적인 넉점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요. 폭 자체가 이수와 흑의 이수 자체는 한 2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수를 당하게 되면 폭이 너무 넓고 지금 정도라면 이제 신진서 구단도 공격당할 위치는 아니고 삭감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손을 돌려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자, 좌악이 굳힘을 했고요. 네, 그러자 바짝 다가가서 이제 약간 이제 하변 쪽의 모양을 좀 키우고 멀리 봐서는 이 105점에 대한 좀 공격을 엿보는 수입니다. 자, 비교적 무난한 흐름 그리고 어쩌면 신진서 구단이 예상한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리이칭 8단은 기풍 자체가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후반을 보는 선수입니다. 뭐 전투력 자체도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고요. 바둑을 굉장히 두텁게 두고 이제 후반을 보는 기사인데 오늘 신진서 구단이 지금까지는 좀 평온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번 2020년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39승 4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승률이 무려 90.7%거든요. 네, 뭐 어마어마한 성적이고 지금 역대 최고 승률이었던 이창호 구단의 89년 88점 몇 %에 지금 정확히 소점까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그 성적을 지금 경신할 수 있을지 지금 바둑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제가 신진서 구단에게 이제 세계대회가 막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목표가 어떤 건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어떤 대회를 우승하고 싶다 정도를 예상을 하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신진서 구단의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어떤 대회를 네. 우승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승률을 올 연말까지 유지하겠다였어요. 네. 그 승률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거의 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지지 않고 세계 대회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우승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좀 욕심을 내주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두 칸을 씌웠죠. 예, 두 칸을 띄워서 여기를 삭감하면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자, 2020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가 치러지고 있는 대국 현장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왜 자리에서 일어서 있을까요?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아무래도 장시간 치러지는 대국이고 또 컴퓨터를 오래 봐야 하기 때문에 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선수들 대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신진서 구단의 이 대국 현장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대국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칸을 띄자 이제 백이 모양을 필 수 있는 곳을 차지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굉장히 좌변 쪽의 형태가 커지죠. 그래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고요.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뭔가 약간 압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앙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백이 이 3선까지 온 것이 아니라서 사실 이 2선으로 여차하면 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은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 자리는 놓칠 수 없는 요소죠. 흑이 가게 되면 안영이 좋아지게 되고 3-3도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뭔가 받아야 되는 느낌의 변까지 벌리면 흑의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좁지만 이곳은 좀 놓칠 수 없는 요소였고, 이런 곳에서 이제 이한점이 안정을 하려면 이런 곳을 붙이고 3칸 정도 두면 사실 무난하긴 합니다. 여기는 큰 탈 없는데요. 이 붙여준 자리가 백을 세워주게 돼서 전반적으로 바둑 자체는 흙이 좀 엷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왔을 때도 중앙으로 나가는 길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약간씩 계속 이제 바둑을 좀 당하게 되는 거죠. 백이 두터워진다면 이런 것도 사실 백이 응수타진으로 여기를 물어왔을 때 닫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계속 붙여나가서 또 이런 약점이 생기죠. 네. 예, 그리고 삭감을 많이 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바둑이 두터워지게 되면 좀 백이 흑한테서 얻어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여주는 것은 조금 타이밍이 좀 빨라 보이고요. 흑도 좀 고민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백의 한 칸 좁아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흑도 다음 수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이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는 지금의 이 그림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네. 지금 뭐 계속 이제 LG배부터 LG배, 출란배, 농심배까지 계속 온라인 대우로 치러지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 선수들이 워낙 또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고 성적도 이제 좋은 편이라서 일단은 뭐 기분이 살짝 좋고요.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이 최근 세계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오늘 시선이 좀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다른 선수들의 대국도 좀 잠시 살펴봤던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보게 되면 눈이 확실히 좀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라인 대국을 할 때는 더 뭔가 좀 그 스트레칭을 하던가 계속 장시간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눈이 필요하니까요. 눈을 좀 가끔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니터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주면서 눈도 좀 감고 좀 눈을 좀 보호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감각적인 착점이 나와야 될 시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성 해설위원의 이 감각으로는 네. 일감 어느 자리가 떠오르실까요? 너무 어려운 자리라서 한 이 정도 떠오르네요. 아, 중앙이군요. 네. 백에 좀 다가서서 압박하는 그런 너무 느낌일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두른 척했나요? 약간 뻔뻔한 아, 느낌까지 드는 정도인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네.
백을 압박하는 의미 맞나요? 네, 좀 압박을 하면서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아래쪽은 어차피 좀 공격 대상은 아니라서 이렇게 압박을 위쪽에서 하다 보면 이런 돌들이 하점과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과 수비를 좀 같이 하는 느낌으로. 네. 혹시 평범하게 두죠. 이성 해설위원의 감각에 비하면 리에이칭 팔단의 감각은 너무 무난한데요. 감사합니다. 단단하게 입구자로 중앙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백이 한 이 정도로 나가서 아래쪽도 비어 있고 위쪽도 있기 때문에 뭔가 백으로서 나가고 싶은 자리인데 여길 먼저 들어가네요. 한 템포 빠르게 가져가네요. 네, 이건 이제 보통의 행마라면 흙을 좀 가르고 싶긴 한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계속 좀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 좀 두텁게 투자를 해둔 걸까요? 네, 뭐 그런 의미가 크죠. 자, 흙이 차단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차단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는 근데 뭐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당장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끊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뒤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부담이 큰 패가 남아 있어서 이 패를 굳이 이렇게 하고서 뭔가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쪽으로 이 단수 한 번만 이겨도요. 이건 한 번만 이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굴복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죠. 그냥 단순히 알기 쉽게 단수 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만 활용해도 굉장히 흙의 집을 좀 안쪽으로 누른 느낌이 있죠. 네. 아주 쉽게요. 그래서 붙이는 것은 강력한 여기서 뭔가 없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치받는 건데 모양이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리에칭 팔단의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결행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은 뒤쪽에서 받아두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빼거나. 빼는 거죠. 네. 네. 근데 아예 손을 빼기에는 지금 큰 자리라고 할 만한 곳이 딱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뒤쪽에서 받아준다면 조금 당하긴 했지만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내키지는 않죠. 네. 이 한 칸의 두터운 형태의 뭔가 돌이 더 투자된 느낌이라 그래서 지금 리에이칭 팔단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리에이칭 팔단이 한 칸으로 둔 것은 위쪽은 굉장히 견고한데 역시 이 침투에 대한 대비 자체는 이 두 칸보다는 조금 허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받아두기에는 좀 당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도 다음 수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확정가 면으로 본다면 여기가 한 10석집 났고요. 10집, 20석집에 덤까지 30, 여기는 한 20집 정도 본다면 쉬운 집에 확정가를 지금 신진서 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 전체 모양인데요. 만약에 이 변이 부서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형태의 집 자체가 25집 약간 약한 형태죠. 이 변이요. 네. 그리고 이곳이 한 20집. 45집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뭐 여기는 뭐 큰 집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집균형으로 봤을 때는 신진서 구단이 전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편한 느낌이네요. 네. 실릴 균형은 어느 정도 잘 어울렸다고 느껴지고요. 자, 카타고는 백이 좀 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의 집들이 아주 단단하게 3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흙의 그 확정가가 아직은 이 변 쪽도 또 확실하지 않고 뭐 큰 집이 많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신진서 구단이 좀 편합니다. 네. 흙이 우변을 지키기는 좀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뺀다고 하면 혹시 백은 한 번 더 침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날일자 정도는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고 들여다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으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막아도 밀어서 네. 진행하는군요. 네, 막아도 여기를 있고서 뭐 이런 데 두 칸 뛰게 되면 이건 뭐 넘어가긴 했지만 집으로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아니고 여기가 다 부서지게 되면 이 애초에 기대했던 한 25집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실리의 손실이 굉장히 크죠. 있는 것은 나가서 안 될 것 같고 이거 막는 것은 자체로 여기가 찌르고 난 다음에 한 뭐 입구자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기만 해도 이 자체가 많이 당했어요. 여기를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받아야 되고요. 이 자체로 많이 당했죠.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꽤 기분이 나쁘겠는데요. 네. 그래서 자체가 좀 아픈 곳이기 때문에 흑도 여기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침착하게 지키는 건데요. 있습니까? 역시 와. 받아주기에는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진짜 정말로 충격적인 수입니다. 와, 여기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충격일까요? 상상이 안 돼. 유승캐서도 충격 아닌가요? 좀 욕심을 부린 듯한 느낌이 네. 있긴 하거든요. 네. 굉장히 한가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리에칭 8단이 여기가 지금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받는 것은 일단 자체로 당했고요. 받았다가는 또 위쪽도 그냥 당할 것 같으니까요. 여기 오는 게 조금 싫었어요. 지금 이어져 있으면 이곳까지 오는 것은 붙일 수도 있고 뭐 입구자도 있고 네. 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단 탈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방어하고 이어서 이곳에 좀 집 만들고 멀리 봐선 이 석점에 대한 응원까지 보내는 의미는 뭐 한 두세 가지 있지만 지금은 근데 자체 저것이 워낙 별게 없어서 그리고 백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곳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적으로는 뭐 집을 방어하는 의미, 이곳에 좀 응원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백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미 단수로 뻗어나왔기 때문에 뭐 민다고 해도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받아도 이건 사실 위쪽으로만 득이지 변으로는 악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수입니다. 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상대에게 전혀 영향을 네. 미치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서는 신지서 구단이 변을 좀 파고들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이 정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 자, 신진서 구단 마스크를 네. 벗습니다. 네. 그 이상의 어떤 것까지도 백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곳 정도예요. 한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들여다보는 것은 원래 가능한 거고. 이 수는 이제 이렇게 둬서 그 다음이 좀 없어 보여요. 이건 막아서. 날일자 간 것과 크게 뭐 다르지 않죠. 네. 역시 날일자도 이렇게 받으니까요. 이곳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설마 여기까지 들어가야 네, 아예 할까요? 깊숙이 들어가서 네. 백의 그 선수가 되는 자리가 뭐 2선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곳으로 받으면 타개하는 이런 거를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날일자가 아니라면 글쎄요. 날일자가 아니라면 뭔가 들어가 보고도 싶기는 한데 붙여가지고 위쪽에서 붙여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겠다는 뜻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없어요. 근데 흙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젖히고 싶은데 붙이는 뒷맛이 생겼습니다. 당장 붙여갈까요? 바로 붙여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늘어주게 되면 중앙 쪽으로 득을 봤으니까 아마 이런 정도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들어가는 것은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고요. 한번 득을 보면 아래쪽에서 활용을 하고 흑이 버텨낸다면 이제는 붙이는 뒷맛을 노리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데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막을 때
흑의 여기 약점을 남겨두고 붙여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흑이 두는 여하에 따라서 신진서 구단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중앙에 붙여가면서 상대에게 응수를 물었습니다. 자, 젖힐 수 있는지 자, 그것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리웨이칭 8단의 기풍대로라면 그럼 좀 늘어서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금 늘어서 받기에는 억울하죠. 예, 여기도 이어져 있는 네, 상태에서 그것까지 예. 이었는데. 받아주긴 싫은데 뭐 여기서 사실 둘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젖히는 것은 끊었을 때 뭐 약점이 많으니까 조금 무리한 전투 같고요. 뭐 그렇다고 치받는 것은 두 점머리를 자청하는 모습이라 여기까지는 뭐 젖힘이 가능해서 집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이 붙이는 형태 자체가 완벽하게 정돈이 됐기 때문에 흙이 도와줘서요.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좀 하기 싫은 교환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곳에서 둘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고 느는 거 아니면 젖히는 건데 느는 건 당한 느낌이고 젖히면 뒷맛이 신경 쓰이고요. 이런 좀 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보다는 리웨이칭 8단이 오늘 초반부터 좀 고민을 꽤 많이 하는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신진서 구단의 초반 포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리웨이칭 8단이 지금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진서 구단이 목을 쭉 빼고 좀 다른 대국들을 살펴보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바로 앞에는 박정환 구단의 대국이 있었죠. 바로 앞에. 지금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이 대국장 전경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선수들이 상당히 좀 모여서 대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보월 항저우에 소속된 신진서 구단. 자, 지난 해에는 또 이동훈 구단이 소속된 용원 명성 항저우와 1위를 좀 다퉜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보월 항저우 팀이 기본적으로 워낙 신진서 구단을 제외하고도 라인업이 좋아요. 신진서 구단이 오기 전에는 박정환 구단이 4년을 뛰었던 팀이 수보월 항저우입니다. 네. 4년 동안 박정환 구단이 있을 때 2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고 더 우승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강팀이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합류했고 뒤에 렌시아오 랭킹 5위 그리고 셰커, 리친청 이 딱 3명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계속 출장을 하게 된다면 거의 사실 빈틈이 없어요. 라인업이 정말 좋네요. 화려합니다.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의 그 이적 러쉬도 있었고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팀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처럼의 그 정규 시즌 우승 그리고 포스트 시즌까지 독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0 중국 갑조리그 이제 오늘 1라운드 시작이 됐고요. 신진서 구단 리웨이칭 8단과 대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리웨이칭 8단 베개 중앙 붙여가는 이 붙임수에 대해서 다음 수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가 치러지는 대국 현장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박정환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5명의 한국 선수들이 오늘 1라운드에 출전합니다.
이동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선수가 신민준 선수입니다. 네네. 좀 가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랭킹 29위 멍타이링 8단과 만났습니다. 멍타이링 8단 대단한 기사입니다. 멍타이링 8단이 지금 86년생이에요. 중국에서는 지금 사실 80년대생 기사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천야오의 구단만이 유일하게 네. 뭐 독보적으로 89년생인데 아직까지 정상권을 지키고 있고 그 외의 기사들은 지금 80년대생들은 사실 거의 뭐 은퇴 상태인 기사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멍타이링 8단이 지금 랭킹이 30위 안쪽이에요. 29위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 80년대생들이 굉장히 맹위를 떨칠 때도 그렇게까지 뭐 조금 대단한 기사는 아니었었는데 굉장히 좀 롱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작년에는 갑조리그에서 4승 7패를 했는데 역시 주장전만 뛴 상황에서 4승 7패였고 개막전에선 커제 구단한테 승리했고 네. 4승을 한 기사들 중에서는 신민준, 김지석, 메이팅 굉장한 강자들한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패배했던 기사들 자체도 워낙 주장전이라서 강했던 기사들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랭킹에 비해서는 아주 강한 기사들한테 성적이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몽백카페 4강, 8강에 올라가 있고 16강에서는 박영훈 구단을 또 꺾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그 강자들이 멍타이링 8단한테 세계 무대에서 간혹 잡히기도 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이 멍타이링 8단을 좀 까다롭게 느낄까요? 아무래도 좀 바둑이 굉장히 좀 실전적이고 전투력이 극강이기 때문에 좀 어지럽게 되면 굉장히 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작년에도 김지석 구단한테 승리를 거둘 때도 어마어마한 그 난전이었어요. 막 나중에는 정말 수일기 싸움 막 좀 치열했는데 그거를 이제 김지석 구단의 수일기 벽을 넘고 승리했기 때문에 수일기는 뭐 입증이 된 선수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멍타이링 8단은 두 번 대결을 펼친 바가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갑조리그에서 한번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풍상으로서는 박정환 구단이 뭐 아주 잘 승리할 수 있는 좀 요리가 네. 가능한 네. 조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 기풍이 좀 안 맞긴 해요. 박정환 구단하고는. 박정환 구단은 워낙 빠르고 이제 대세관이 좋은 기사라서 그러니까 멍타이링 8단과의 대국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고 조금 이제 후반을 보는 승부를 간다면 조금 이제 멍타이링 8단이 좀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쵸. 전투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상대를 좀 예측을 했던 것처럼 박정환 구단도 그렇다면 좀 상대를 예상을 하고 오늘 대국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그 대국 상대의 포석을 연구를 하고 나오죠. 그것이 투철한 기사가 신진서 구단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본인이 대국하는 모든 기사의 기보를 다 보고 모든 포석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외운 상황에서 자기의 포석을 짜오죠. 예. 근데 뭐 그 정도로 하는 기사는 없을 거고 박정환 구단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대에 대한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멍타이링 8단이 한때는 온라인 대국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최근에 공식 대국도 그렇게 거의 없었죠. 네, 많지도 않았고요. 최근 바둑 내용을 좀 접하기는 박정환 구단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박정환 구단도 워낙 초반 연구를 많이 하는 기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사실. 네. 그 초반은 이제 여기를 다가오면서 이 아래쪽은 이제 흙의 차지가 됐고요. 침착하게 받고 이 두 칸의 넓은 자리는 이제 백이 올 수 있게 됐죠. 근데 여기를 생략을 하네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다가오게 되면 압박이 되고요. 대신에 백도 뭐 뛰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견디고 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꼭 이런 배석은 아니지만 백의 모양을 키우고 싶고 흙의 모양이 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붙여서 이 느는 정석 선택을 많이 하죠. 이것을 하는 이유를 역으로 되돌려보면 흙이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수를 두면 양걸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요. 여기를요. 아, 그 그래서 자리가 좋을까요? 띄어서 교환을 하고 뭐 높게 둔다면 다시 뛸 수도 있고 날일자로 압박을 하거든요. 뒷문도 비어 있고요. 그래서 흙이 안 두면 여기를 띄어서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딱 삭감하는 의미가 일단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백의 모양을 키우는 거죠.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위쪽을 붙여서 늘어두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두점머리는 두드려야겠죠? 네, 네. 위로 가네요. 여기는 늘면 계속 밀려요. 그래서 그때서야 두드려도 어차피 끊기는 게 아프기 때문에 이게 아픈 상황이면 그래도 흙에 두점머리를 두드려 놓고 전투하는 게 조금 낫겠죠. 흙은 석점이든 넉점이든 넉점은 안 끊겠네요. 석점이든 예, 두점이든 끊어갑니다. 근데 여기서의 백의 행마는 이제 끊어갔을 때 이렇게 한번 차분히 참는 것 아니면 기세 좋게 한 번 더 늘어서 흙의 이곳에 응수를 강요하고 이제 백도 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일단은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단수치고 둘 때 계속 밀리는 것이 일단 싫었을 것이고 여기를 두는 것은 흙을 이곳에 좀 자연스럽게 좀 돌이 오게 하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다음에 하변 쪽에 백이 왔을 때도 흙의 자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위쪽에서 뻗어 두었고요. 근데 계속 눌러가죠. 계속 일단은 막아가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장 압박이 심하니까 네, 젖혀서요. 그렇죠. 받아두고요. 그렇다면 흙은 젖히는 교환까지 해두고 이제 행마를 결정을 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는 것이 있고 2단 젖히는 게 있습니다. 석점을 위해 약점을 보면서도 2단 젖히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2단 젖히게 되면 흙이 석점을 버리고서 여기를 변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환 구단은 어차피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라고 판단을 하고 네, 한번 참은 겁니다. 멍타이링 8단의 선택은 넉점 쪽에 대한 보강이었고 이제는 여기에 급소가 딱 보이는데요. 네, 한 번 더 눈에 보이는데요. 예, 힘을 실어줍니다. 역시 다음에 이 급소를 보고 있죠. 네, 막아가죠. 멍타이링 8단이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이 행마들 자체가 상당히 좀 빡빡하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한 수 한 수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멍타이링 8단인데요. 일단 따끔한 곳을 한번 찔러갑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 막았을 때는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끊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아예 없다면 이 치중 가는 게 남아있어서 이 사활 자체가 백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끊어가는 것이 있다면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먼저 가네요. 자,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멍타이링 8단이 급소의 치중에서 응수를 물었습니다. 지금 끊어가면 여기를 먼저 끊고 둘 때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이 백이 안 나오죠. 이었고 그렇다면 이 한 방은 타이밍이 좋았던 느낌이 듭니다. 아픈 자리인데요. 뭐 그곳은 뭐 백이 지키기엔 좀 어려운 자리였고 좀 당할 자리 같았습니다. 위로 막았고요. 네, 바로 끊어가네요. 자, 이 바둑 역시 초반부터 좀 스피드를 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제 보통 끊어가게 되면 흑한테 이제 사석 작전을 허용해서 멋진 뭔가 일단 멋져 보이긴 하네요. 사석 작전이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석점을 좀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석점 잡고 흑이 이게 세력이 아니라 어차피 약점이 많이 남기 때문에 멍타이링 8단은 별게 없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맥점 구사를 했고 백은 위쪽에서 젖혀서 받아두었고요. 자, 이런 흐름이라면 백은 흙을 좀 잡아두고 흙은 넘어서 연결을 하는 좀 그런 흐름으로 네네. 귀결이 될까요? 그렇겠네요. 박정환 구단은 여기서는 이제 두 점을 이렇게 잡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흙은 이제 여기가 먼저 공격을 하네요.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근데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를 흙이 당장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곳을 두고 여기를 받아야 되는 거면 일단 굉장히 큰데 여기 왔으니까 일단 이곳을 흙으로 하여금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선택을 좀 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일단- 박정환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받았고요. 이제는 결정을 할까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더 하기에는 거기를 막네요, 오히려. 아, 이 백두산을-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네. 이 형태가 석점머리를 두드린 모습이라 뭐 급소도 남고요. 근데 이 두 점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큰 자리로 그만큼 느껴졌는데 큰 자리가 두 곳이 있었고요.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넘겨주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아주 빠른 타이밍에 젖혀 이을 겁니다. 이 자리가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차후의 수단이 이제 예고되어 있고 거기를 먼저 둬야 돼요. 네. 여기 안 두면 이 붙여서 흙이 있기만 해도 이을 때 사활이 걸리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 생각은 여기를 막아두고 흙이 받을 때 백은 살아둔 다음 이곳에 막는 것과 이곳은 젖혀 있고 선수한 다음에 여기를 봉쇄하는 이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흐름 자체는 백이 아주 편안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글쎄요, 뭐 흙이 기사 좋게 끊어가서 뭔가 양쪽을 두는 것 같았지만 백의 지금 처리 자체가 아주 간명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여기 막은 판단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지금 멍타이링 팔단이 하나 선수를 하자고 백에게 응수를 물었는데요. 자, 이 수에 대해서 박정환 구단 과연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자, 우선 이 선에 치중해서 선수 교환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귀는 좀 받아야 할까요? 네. 이렇게 봤네요. 이런 교환이 된다고 봤을 때 다음에 이곳을 끊게 되면 귀 쪽이 선수로 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가 자체로 이걸로 이제 못 살아 있는 거죠. 귀는 이제 젖혀 있는 것도 선수가 되지만 먼저 늘어도 맞게 되면 이 2선 젖히는 게 선수예요. 이을 때 이 형태가 되면 자체로 흙이 넘어가는 게 없죠. 네.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젖힌 것은 이 사활을 좀 염두에 둔 지킴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흙의 사활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또 백의 귀도 자, 지키고 있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흙이 좀 바쁜 바둑입니다. 여기도 확실하지 않고 막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요. 흙이 귀에 이 찝어서 응수를 묻는다면 백은 어떻게 받는 자리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를 찍게 되면 뒤로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러면 백도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은 있어서 여기가 나중에 치중 갈 수는 있거든요. 여기가 차단이 되어 있다면 치중 네.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빅 정도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찝으면 이렇게 받아줍니다. 일단 지금은 있게 되면 여기가 이제 끊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위쪽의 공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밍에 따라서는 이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찝는다면 일단은 뒤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쪽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찝어서 흙이 응수를 묻는다면 백은 뒤로 물러서서 받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백을 좀 해결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흙도 쉽게 교환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에 대한 응수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막는 것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찝는 타이밍을 당할 수도 있고 나왔을 때도 사실 여기가 한 번에 봉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더서 좀 열분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는 것은 조금 타이밍은 빨라 보이고요. 그렇다면 역시 중앙행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는데요. 사실 붙여왔기 때문에 일감은 젖히는 자리일 것 같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치게 되면 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를 넣는 것, 이곳을 넣는 건데요. 이곳을 넣으면 여기 급소가 조금 아픈 자리고요. 이 자리를 넣게 되면 안전하긴 하지만 백이 늘었을 때 어차피 이건 뭐 나갈 수는 있어도 계속 백이 힘차게 먼저 나가는 느낌이라 흑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다가온 진행은 아니죠. 예. 네, 베개 젖히고 뻗은 자세가 상당히 네. 좋아 보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 다음 수를 두고 좀 고민에 잠겼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이 모습은 저희가 지난 일주일 내내 좀 익숙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성 네. 해설위원은 뭐 더욱 네. 익숙하실 것 같고요. 네. 정한 구단하고 굉장히 친해진 기분이 들어요. 네. 저도 빠짐없이 지난 농심배를 모두 지켜봤는데 거의 월드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 진짜 굉장히 바둑계에서 오랜만에 대단한 승부가 또 나온 것 같고 앞으로 또 계속 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농심배 승부는요. 뭐 응원해주시는 바둑 팬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네. 예, 한국 기사들 뭐 같이 대표팀에 농심배 대표팀에 되었던 뭐 기사들 모두 포함해서 한 마음으로 정말 응원을 했죠. 예. 그날 박정환 구단이 패했을 때 굉장히 좀 대국자는 아니지만 모든 기사들이 좀 아파했고 좀 허탈해했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네. 거죠. 예. 마지막 진짜. 순간 딱 반집차로 이 승부가 갈리는데 정말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박정환 구단이 좀 뭐 아주 뭐 그전까지 대단하긴 했지만 더 마지막 판 이겨서 신화를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네. 박정환 구단이 충분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뭐 박정환 구단 뭐 아주 최선을 다한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고, 네. 박정환 구단 이번 농심배를 또 계기로 해서 더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최근에 네. 신진서 구단한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딱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이번 살아있다. 농심배를 네.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고요. 또 그만큼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오늘 방송을 하러 오면서 기원 앞에 이 여성 팬들이 가득하면 어떡하지 하는 설렘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왔는데 좀 썰렁해서 네. 사실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한 분도 안 왔나요? 정말 많은 또 여성 바둑 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의 이슈였다면 많은 팬들이 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마도 망설였기 때문에 못 오셨을 수도 있고요. 자, 앞으로도 또 박정환 구단 그리고 신진서 구단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초관 수가 꽤 까다로운 수였을까요? 박정환 구단 이 다음 수를 두고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또 청두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청두팀은 이제 정규 시즌 4위를 했죠. 박정환 구단이 소속되어 있으면 거의 우승권에 근접하죠. 뭐 당연히요. 근데 네. 작년에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은 아니었고 팀도 사실 강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응집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이게 선수들이 뭐 이제 이길 때 이겨주고 딱 합심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길 때는 뭐 한꺼번에 다 이기고, 예, 또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또 패배하고 뭐 이런 그게 이제 응집력이 부족한 건데 아, 좀 손발이 맞지가 네. 않았군요. 전체적인 성적은 청주팀의 선수들이 다 좋았는데 이상하게 정규 시즌 4위밖에 못했어요. 지금 당일페이 야오이아나 선수가 팀에 있고 성적도 10승 5패 9승 6패로 아주 좋았어요. 근데 뭐 박정환 구단도 10승 5패였고요. 근데 이상하게 성적은 3명이 잘했는데 아이러니하네요. 제쳐갔고요. 네, 역시 바깥쪽에서 젖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또 신진서 구단이 한중 이 바둑리그를 동시 석권하는 그런 꿈을 좀 꿨었거든요. 네. 한국 리그에서 이 KB 리그에서는 셀트리온이 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고요. 또 중국 갑조 리그에서는 이 소속팀인 수보월 항저우가 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중 양대 리그의 석권을 노렸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좀 실패를 했고요. 네. 한국 리그에서 네. 준우승을 했죠. 예. 중국 리그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한국 리그에서는 막판에 네.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신민중 구단한테 예. 딱 한 판 졌거든요. 한 판 지면서 예. 연승도 끝나고 예. 우승도 예. 넘겨줬죠. 그런데 이 한중 바둑 리그를 석권했던 바로 유일한 기사가 박정환 구단이기도 합니다. 네. 뭐 한국 리그 우승도 그렇고 중국 리그에서도 그 가는 팀마다 우승을 굉장히 많이 예, 시켰어요. 예, 네. 박정환 구단이. 청도 수볼 황저전에는 그 다른 팀에서 네. 네. 대련 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때 그 라인업 자체도 굉장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예. 환상적이었는데 멤버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마어마했던 팀이었던 것 같은데. 어벤져스였군요. 네. 그 당시에 또 KB리그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티브로드 3연패를 이룩을 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동시 석권을 했던 유일한 기사가 또 박정환 구단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네요. 급소가 조금 아픈 자리긴 한데. 백이 지금 바로 급소를 물어볼까요? 그 자리는 왜? 왜냐하면 두지 않으면 흙이 뭐 거의 바로 두거든요. 두는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한 집의 형태가 이제 이거는 난 거죠. 예. 자, 백은 흙의 급소를 찔러 갔습니다. 그렇다고 흙도 빈 삼각으로 받아줄 수는 없을 것 삼각은 같은데요. 조금 괴로운 것 같아요. 아무리 견디는 힘이 강한 기사라고 할지라도 이 빈 삼각은 좀 참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빈 삼각 안 두고 어디 두죠? 둘 데가 없는데. 안쪽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이 상황 자체가 안쪽에서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사는 형태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네, 사는 게 지금 쉽지 않다면 물론 이렇게 해서 이게 살려면 위쪽이 좀 닫혀요. 지금 약간 괴로운 상황이에요. 여기만 본다면 지금 살려고 한다면 있는 것은 어차피 이제 끊어서 넘어가니까 이제 못 살아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흑의 입장에서는 뭐 막아서 백이 단수 치고 따내면 이제 단수가 선수니까요.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것과 노려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백이 2선이 선수예요. 그리고 여기를 늘었을 때 굉장히 이곳이 사활이 지금 막는 것은 어차피 끊겨서 쉽게 잡히고요. 뒤로 버텨야 되는 건데 이건 뭐 너무 괴롭죠. 사활 자체가 네. 예, 살기도 힘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안쪽에서 이미 좀 흙이 뭔가를 하기엔 어렵고 여기서 역습을 하기에는 그냥 끊는 것은 모양은 사놨지만 백이 그냥 단수치고 끊어버려서 아래쪽만 뭐 별 탈 없다면 위험합니다. 예, 그럼 지금은
견뎌야 하는 네, 건가요?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몽타이링 팔단도 네, 견디는 거 이거를 좀 아픔을 각오하고 는 것 같습니다. 흑에게 급소를 알린 뒤 박정환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이 자체 삶은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결국 빈 삼각을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지금 뭐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박정환 구단도 잠시 일어선 김에 이제 다른 선수들의 대국을 좀 관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에서도 또 오프라인 대국이 치러지면 이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국을 관전할 수 있긴 한데 뭐 거의 대국 관전 안 하는 편이죠. 예. 한국 기사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기사들은 속기파 기사들이 많아서 이제 좀 화장실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관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기사들은 뭐 대부분 일단은 본인의 바둑에 많이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더라도 아주 잠깐 이제 그 바둑을 전체를 약간 그냥 뭐 한번 넓게 보고 예, 그냥 머리를 식히는 느낌으로 보는 네. 거지 뭐 그냥 뭐 그 바둑에 빠져들어서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쵸. 예, 이거 그 잠깐 보고 갑니다. 예. 자, 좌변 아래쪽을 하나 단수를 쳐서 선수 교환을 해뒀고요. 역시 안에서 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그 교환까지는 뭐 흑이 악수가 될 리는 없고요. 예. 그런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아주 팽팽하게 5대5거든요. 견딘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일단 이런 견디고 이야기일까요? 나서 공격 자체가 이제 뭐 심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견딜 텐데 뭐 밀어가는 것은 늘 것이고 뭐 막상 다음에 여기 급소가 좀 남아 있어서요. 급소를 남게 되면 뭐 물론 백이 받아낼 수는 있지만 이제 흑의 안형이 보다 더 좀 풍부해지는 거죠. 네. 견딘 다음에 이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소 한 방은 기분이 좋지만 백도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찝는 게 지금 캐스터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것은 어차피 끊김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끊어두는 교환은 되지만 막았을 때는 단수치고 이곳까지 읽는다고 하면 단수치고 네. 이건 그냥 뒤에도 여기가 자충이 걸려가지고 이 석점이 선수로 잡혀요. 그래서 여기를 둘 때 지금 잊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 역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막는 것도 그렇게 흑한테는 부담이 없고 위쪽만 타개하면 되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이 약간 양쪽을 좀 돌보면서 좀 당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몰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모양은 좀 사납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네. 또 않네요. 그렇다면 백도 자칫하다가는 좀 실속 없는 그렇죠. 그런 공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좀 빨리 물어봐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받는지 보는 거죠. 늘어받아야 원래는 7집이 나는 건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까지 되는 건데요. 흑이 늘게 되면 7집이 최대한 나긴 하지만 이랬을 때는 여기를 느는 게 선수가 돼요. 그래서 젖혀있는 교환도 집으로 득이고 이 느는 것까지 하게 되면 백은 이제 양쪽 다 한 거죠. 여기는 이제 느는 게 선수 되는 이유가 여기를 다음에 있게 되면 이거를 넉 점을 따내도 사활이 걸릴까요?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막으면 끊어서 막아야 하고요. 자충이죠. 여기가 선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가 없으면 선수가 아닌데 그래서 느는 게 선수예요. 양자충이 예, 되네요. 그래서 여기 젖혀 있는 거를 한번 물어볼 타이밍이 뭐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늘게 되면 이걸 한번 물어봐서 흑한테 어떻게 받을지 그것도 좀 필요한 자리입니다.
멍타이링 8단 다음 수에 대해서 시간을 꽤 들여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프는 상당히 팽팽한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 2020 중국 갑조리그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단기간에 꽤 많은 라운드가 치러집니다. 네, 뭐 사실 중국 갑조리그가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오랫동안 이어졌죠. 그 2판 정도 돌 때도 있고 기사들이 한 3판 정도 연달아 돌 때도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번 그 라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9일 동안 8판을 두게 됩니다. 갑조리그가 보통 열흘에 한 8판 그 정도 두거든요. 네. 네, 거의 비슷한 일정이에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갑조리그가 좋긴 한데 일정이 굉장히 뭐 2판 두고 다음에 두고 막 이러면 잡기가 어렵거든요. 한국에 시합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한꺼번에 두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또 중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기 네, 그런 때문에 면도 체력적인 있고요. 부담은 네. 좀 덜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5명의 태극전사 오늘 2020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오늘 1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동훈, 신민준, 박정환, 신진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맨 앞에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김석 구단. 김지석 구단 네. 나중에 이 화면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자, 저희는 다시 신진서 구단의 1라운드 대국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월 항저우에 소속되어 있는 신진서 구단 오늘 상하이 건교학원의 리웨이칭 8단과 만났고요. 네, 한 칸 띠네 역시 단순히 젖혀가는 것은 붙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응수타진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웨이칭 8단이 좀 악수긴 하지만 이교환을 해서 아예 치받아서 그냥 여기를 집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이거는 그냥 막으면 여기 막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한 칸 뛸 때만 하더라도 베개 반발 수단을 좀 방비하는 느낌이 아닐까 했거든요. 그 한 칸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철벽으로 이곳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는 뭐 수를 낼래야 낼 수가 없는 두터움이 완성됐고요. 대신에 백은 이 자리를 선수로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중앙이 좀 두터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흙도 백이 이제 완벽한 두터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를 약간 끊어가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요 뒷맛이 아직까지는 백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진서 구단 중앙 쪽으로 힘차게 늘어뒀고요. 중앙의 약점이 추후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백 쪽으로 꽤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백이 워낙 편한 바둑이고요. 지금 집으로도 불리하지 않고 중앙에서도 좀 두터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주 잘 풀렸습니다. 여기를 둬서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신진서 구단의 판단 이걸 좀 믿어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그 여기를 나와서요. 뭔가 이곳과 이 두 점을 압박하는 게 그냥 좋은 흐름 같은데 여기를 두고 이곳을 막히는 것은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뭔가 여기서 지금 어차피 신진서 구단의 판단이 막히는 거면 뭐 좋지는 않지만
흙이 막는 자세가 쉽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바로 끊어가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렇기 어. 때문에 하변 날일자를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리위칭 이렇게 8단도 그냥 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버티면 신진서 구단의 선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바로 뚫고 나오는 것, 아니면 그냥 늘어서 전체를 보는 것. 근데 지금 뚫고 나온 게 일단은 좀 알기 쉽고, 예, 베개 자세가 굉장히 좀 깔끔하거든요. 흙이 나오기에도 뚫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요. 백이 돌파하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뚫려버리면 흙이 이런 데를 아예 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자체로도 이미 안 될 뿐더러 아래쪽이 두터워지면 이거 끊는 것은 이미 뭐 별게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뚫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단순히 좀 버리기에는 좀 아쉽다고 보고 젖혔고 이렇게 두면 단수 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받기에는 이 단수가 너무 아프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두기에는 이미 여기가 딴에서 폐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도 이 상황에서 예, 단순히 막는 것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변 쪽에서 흙을 압박해 갑니다. 뒤에서 막아두기보다는 오히려 변 쪽에서 흙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만들었고요. 흙은 어떻게 용수를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는 이 한 점 자체가 가벼워졌거든요. 그것을 이제 백이 노린 것이고요. 요 먼저 한 것은요. 이걸 한 다음에 막지는 않습니다. 네. 이 한 점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본 상태로 귀를 지키면 뭔가 득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받기 전에 교환을 하나 하고 싶은데 교환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단수 치는 것과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이곳을 살펴볼까요? 단수 치게 되면 네. 있고 이어야 되는데 백이 뒤로 돌아가서 어차피 이후에 흑행마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글쎄요 뭐 살긴 살겠지만 뭐 귀를 계속 파고들지 못해서 실리적으로는 크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백도 이으면 단수 치고 있고 위를 이으면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네요. 흑도 이런 데를 뚫을까요? 서로 바꿔치기의 형태인데 신진서보다는 이런 그림이 돼도 여기를 깔끔하게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특히 지금 단수를 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위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이때 단수 치면 따내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 바꿔치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두 점도 굉장히 두텁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지만 아예 손을 빼네요. 백이 나쁜 그림은 사실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일까요? 리웨이칭 8단도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해갑니다. 우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 아래쪽 흑돌은 괜찮은 건가요? 여기는 뭐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잡히는 모습이죠. 근데 리웨이칭 8단은 여기를 하나 뚫고 백이 받을 때 다른 큰 자리를 두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 둬서 여기를 안정시키는 편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흑돌을 해결하기보다는 리웨이칭 8단은 좀 더 유연한 방향으로 작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뭐 끊어 둔다면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깔끔하지만 그래도 베개 돌이 하나가 더 투자가 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변으로 벌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젖혀 이어가지고 여기를 다음에 끝내기를 보면서 그냥 큰 자리에 둘 수도 있어요. 막상 이런 거 나중에 다 하고 나면 그렇게 큰 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일단은 한 10집 정도는 마련했고요. 흙이요. 네. 그렇다면 백도 이 끊어 잡는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까요? 뭔가 중앙을 더 둘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선수고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뭐 언제든지 되는 자리라. 네. 그리고 여기를 가는 것은 일단 나와가지고 이걸 잇는 것은 지금 축이 안 되긴 하지만 글쎄 굉장히 좀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요. 둔다면 여기까지 지금 신진서 구단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왠지, 네. 이 단수가 또 흙도 아프기 때문에 여기가 또 급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왠지 치열한 기풍의 신진서 구단이라면 이 변화도 네. 좀 그려보지 않을까 가장 싶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두텁거든요. 중앙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흙이 좀 가야 되는 급한 상황이죠. 네. 그것도 깔끔하고요. 되기만 한다면 좋고요. 반발을 일단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다음이 쉽지가 축이나 않네요. 장문은 되지가 않는 네. 것 같고요. 축은 안 되고요. 이 백돌에 걸려서 안 됩니다. 네. 장문도 그냥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기만 해도 깔끔하죠. 그렇다면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도 좀 그려보고 있을 네네. 듯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을 돌려치는 수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혹시 이 아래쪽에서 젖혀 이어두는 자리는 어떨까요? 여기요. 네. 네. 근데 이곳은 뭐 젖혀 이어서 여기 나가는 것을 노리는 큰 수이긴 하지만 여기가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돼서 여기 모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수이긴 합니다. 오히려 받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젖혀 이어서 이곳에 집을 크게 만드는 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뭔가 좀 많이 당한 느낌이고. 충분치가 않군요. 자, 신진서 구단도 보다 좀 강력한 수단을 생각을 해보고 있을 듯 합니다. 오늘 2020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가 시작이 되기에 앞서 온라인 평가전이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연기가 된 만큼 중국 선수들끼리 좀 먼저 대국을 치른 바가 있었거든요. 네, 뭐 시범 경기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연기가 되니까요. 네. 선수들도 이제 실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좀 시범 경기를 했고. 이번 갑조리그에 출전하는 총 16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8팀, 8팀 이렇게 2개 조로 나누어서 또 대국이 치러졌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이제 비중이 큰, 예를 들어 뭐 지금 대역학원 신진서 구단의 팀이 이제 비중이 크죠. 그쵸. 수보랑조 같은 경우는 물론 뒤에 있는 선수들도 강하긴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전력이긴 하거든요. 지금 워낙 전력이 좋은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팀 한국 선수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범 경기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죠. 네. 자, 신진서 구단이 속해 있는 이 소볼 항저우 팀은 신진서 구단이 없이 또 평가전을 치렀고요.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리웨이칭 8단이 소속되어 있는 이 상하이 건교 학원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하지만 좀 전력에서 좀 지금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상하이 팀은 그 파닐러 선수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스타예요. 그래서 상하이 출신으로 오랫동안 이제 상하이의 에이스 선수로 뭐 뛰었는데 예, 지금 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예, 그래서 상하이 팀의 전력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올 시즌 상하이 건교학원 팀의 라인업을 본다면 류에칭 지금 베테랑인 후아오이 선수가 있고 왕싱하오 선수가 있거든요. 네.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전을 치를 당시와 이 본 경기에서는 좀 전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 역시 저처이었네요. 유승희 캐스터 정확히. 맞췄네요. 네. 역시 아래쪽을 잡는 것은 좀 당했다고 보고 여기 단수는 나갔을 때 확신이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되기만 한다면 좋은 자리였는데 그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집으로 봤을 때 흑한테 당하면 다음 끝내기까지 있는 이 자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귀가 백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막상 그 다음이 잘 안 보입니다. 단수 치고 누른 것은 그냥 입고 다 받아줬어요. 급소에 와 있어서 어떻게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위쪽도 못 움직이고 아래쪽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단수 치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뭐 안 되는 수고요. 반대쪽 여기를 단수는 단수 치는 어떨까요? 것은 역시 그냥 받아줄까요? 이거는 이어져도 여기를 들어가서 끊기게 되면 이 사활 자체도 사실 지금 쉽게 살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오고요. 이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도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예, 여기도 이미 깔끔하죠. 흑이 그 자리에 있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단수 치고 둔다면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백이 워낙 두터운 상황이니까 사실은 끊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둬서 수상전은 안 되죠. 네. 백이 여기 끊어져 있으면 이곳을 두고 뭔가 이 사는 것을 노리려고 할 때 두 집이 안 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여기를 밀어가면 보통 이제 뒷맛이 고약한데 지금은 그냥 젖혀서 여기를 당해 주더라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위쪽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흑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백이 굳이 여기까지 하지 않고 흑이 이곳을 뭐 움직이게 되면 그냥 있고 뒤로 단수 치고 여기를 둘 때 막고 이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런 것까지 다 활용을 하고요. 좀 살려주고서 그냥 이곳을 중앙을 둘 수도 있어요. 이제 흑이 살면 이제 좀 쌈짓 뜨고 살아야 되니까. 흑이 움직인다면 뭐 단수 치고 있는 정도겠네요. 네. 네. 자, 흑이 움직이는 것이 좀 맛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상 뭐 그렇지도 않아 보이고요. 예, 단순히 그냥 있는 거는 여기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백이 그냥 잡으러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수 치면 뒤로 단수 치고 둘 때 늘어서 단수가 돼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끊어져 있어서 아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정말 백돌이 적재적소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조금 돌아가서 단수가 안 된다면 이제 3, 4함을 들어가야 되죠. 백이 빈삼각을 두고 예, 단수였습니다. 붙이게 되면 여기 전체가 못 살아 있어요. 또 그래서 단순히 있는 것은 위험하고요. 예. 흑의 선택은 단수뿐이죠. 자, 귀쪽에서 단수를 쳐서 백의 응수를 먹고 있습니다. 역시 백도 네. 네, 연결한 한 수로 보였고요.
흙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응수를 해갈 것 같은데 과연 신진서 구단이 계속해서 잡으러 갈지 아니면 좀 살려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지. 네, 사실 무난하게 두면 3-3 정도로 단수치는 건데 지금 사실 끊어서 잡으러 가는 것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위쪽에 끊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두네요. 굳이 끊어서 잡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네, 흙도 살려면 거기를 둬야 되죠. 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흙도 살기는 했습니다만 선수는 100이 가져가게 되겠고요. 네.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막으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거를 따냄 당해서 이거는 그냥 안 사는 이만 못한 결과죠. 네. 후수고요. 그래서 있는 게 지금은 좀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되고 두 번을 들어가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끊는 게 선수죠. 여기를 끊게 되면 받아야 돼요. 아, 뒤로 받아야 그랬을 때 하는군요. 이렇게 웅크리게 되면 파울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옆에 단수치고 따낼 때 이거 나와 버리면 이 6점 자체가 100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맞게 되면 흙이 귀를 이어서 무조건 버텨요. 그럼 100도 막아서까지 삶을 강요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쪽이 두터워져 있지 않으니까 보류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따내서 이 막는 자리까진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네요. 자, 그 자리까지 막아서 100도 삶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선수를 잡게 된 신진서 구단. 자, 이제는 좌변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 신진서 구단이 꽤 좋은 흐름으로 자, 인공지능 모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오늘 봐도 신진서 구단이 좀 유연하게 잘 풀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뭐 유연하고 지금까지의 진행은 뭐 큰 무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2000년생 동갑내기 두 기사의 만남이고요. 자, 신진서 구단과 리웨이칭 8단. 자, 오늘이 두 기사 간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두 기사는 역시 지금껏 만난 이 무대보다는 앞으로 만날 기회가 훨씬 많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만나려면 리웨이칭 8단이 조금 이제 성적을 더 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워낙 지금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 무대에서 지금 이제 계속 우승을 뭐 이제는 노릴 거거든요. 근데 리웨이칭 8단은 사실 세계 무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뚜렷한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좀 잘하고 있고요. 예, 이제 세계 무대에서 좀 힘을 내야 앞으로 신진서 구단을 좀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우위에 있을 때 좀 확실히 각인을 시켜둬야죠. 네. 2020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 대국 현장입니다. 신진서 구단, 리웨이칭 8단을 상대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